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아직 밤 11시였지만 열대야의 기운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방 안의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나는 더위를 식힐 겸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은 자주 가는 곳이었고 여름철 밤 공기가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마음을 식혀주곤 했습니다. 집을 나와 공원으로 가는 길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량의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도 역시나 적막했습니다. 흔히 보이는 주말의 가족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공원에는 오래된 도시 전설이 떠돌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였죠. 그 목소리가 공원의 깊은 숲에서 들려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 역시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도 오늘따라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나는 숲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름밤의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숲은 어둡고 고요했고 나의 발소리만이 사각거리는 듯 들리고는 했습니다. 나무들이 조금씩 몸을 흔드는 듯한 음산한 소리에 약간 겁이 나기 시작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서늘한 공기의 황금빛, 달빛이 나무 사이사이로 새어나왔고 나는 미지의 매혹적인 공간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 어딘가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고 간혹 들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나는 서서히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마치 유혹하듯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분명히 어떤 여성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돌아와줘.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그녀가 혹시 길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근처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로 발길을 옮겨 소리가 난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점점 실체가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한 작은 공터에 도달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고 나는 말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찰나 갑자기 그 여인은 고개를 돌렸고 나는 그제서야 그녀의 형체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한 듯 했습니다. 바로 어렸을 적 잃어버렸던 친구 소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깐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을 치려던 순간 그녀의 입에서 또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 찾아줘서 고마워. 나 아직 여기 있단다. 그 순간 소연이의 형체는 점점 더 투명해지더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후다닥 공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그 서늘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으로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기억은 선명했고 나는 그 뒤로 다시는 그 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공원 근처를 지날 때면 소연이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나에게 있어 그 밤의 경험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이디는 박씨였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지만 직접 경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가 경험한 일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방은 작았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시작했다.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던 중 박씨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박씨는 게시물을 클릭했다. 그 이야기는 한 남자가 오래된 낡은 건물로 이사한 뒤 매일 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는 내용이었다. 읽다 보니 어느새 박씨는 흠뻑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날 무렵 게시물의 마지막에는 이런 경고가 적혀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당신의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씨는 헛웃음을 지었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엔 자신이 너무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다. 침대에 눕기 전 그는 이러한 자신만만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커튼을 닫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깬 박씨는 오싹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분명 잠들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툭툭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렸다. 소리는 마치 누가 통기타를 튕기는 소리처럼 일정했다. 박씨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일어났다.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소리의 근원을 찾을 수 없자 박씨는 다시 침대에 눕기로 했다. 하지만 눕자마자 뚜렷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문 밖복도를 걸어가는 것처럼 들렸다. 박씨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한밤중 누구도 그 복도를 지나갈 이유는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휴대전화를 들고 손전등 모드를 켰다. 문을 열어보니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다. 박씨는 그저 자신의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꿈인지 생시인지 강렬한 무언가가 그의 몸을 짓누르는 느낌에 깨어났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이상하게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 그의 시야 한쪽 끝으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와 놀자. 놀라 도망치듯 박씨는 비명을 질렀고 그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괴로운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꿈을 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보니 새벽 3시, 왜 이런 시간이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침착하려 했으나 물이 전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박씨는 남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일을 올리기로 했다. 자신이 겪은 일이 그저 상상의 산물인지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의 글에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꿉니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박씨는 그제야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박씨가 경험한 이상한 징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방 안에 놓인 물건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사라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궁극의 공포는 그가 한밤중 화장실에서 세면대 거울을 볼 때 찾아왔다. 그의 눈 뒤로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고 그것은 박씨를 조용히 응시하며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교차된 현실과 환상 속에서 박씨는 그날 이후 실종되었고 그의 방은 텅 빈 상태로 발견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 사건에 대한 수많은 추측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누구도 박씨가 겪었을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해서 인터넷을 떠돌며 또 다른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샤워를 마치고 시원한 바람을 쐬며 침대에 누웠다. 방 안은 어둡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리던 매미 소리가 점차 사라지며 정막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던 찰나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눈을 뜨자 천장에는 한 여자아이가 걸려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뒤로 물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꿈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면서 땀이 삽시간에 온몸을 적셨다. 그때 문득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그 목소리는 내 어린 시절 친구 태연이의 것이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그 말과 함께 천장에 매달려 있던 아이는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나는 태연이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해 작은 숲속에서 함께 외나무 다리를 건너던 중 실수로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멈춰 있었던 기억. 나는 태연이를 놓쳤고 태연이는 물속으로 떨어졌다. 혼자 겨우물에서 나온 나는 너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일을 잊으려 애썼다. 태연이는 그렇게 사라졌다. 호흡이 가빠오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아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 얼굴은 점차 태연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그때 왜 나를 두고 돌아서 갔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듯한 공포와 죄책감이 밀려와 눈을 질끈 감았다. 순간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눈을 떠보니 이불이 흐트러진 채 내가 누운 방 아니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손과 흥건히 젖은 이불은 방금의 모든 것이 단순한 헛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듯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첫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숨을 크게 내쉬며 안도감과 함께 시야를 돌리지 않았는데 내 침대 곁에 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그 자취는 방 안까지 이어져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방 구석에는 아까 보았던 그 아이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매년 여름이면 친구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마치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를 친구의 유령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태연아, 미안하다.